도서출판 열린 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난해하고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에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 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 적천수 667회 시간입니다. 기사의 특징 네 번째 공부를 4시간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기사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일간은 기토, 일지는 사화, 어머니가 배우자 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궁을 남편이나 아내 대신에 어머니가 차지하고 있으니 어머니의 영향력이 제일 강합니다. 일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자리는 바로 일지입니다. 그래서 기사일주의 남자들은 대부분 어머니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마마보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명식은 남자가 기사인 경우를 상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기사일주에 개수가 행운으로 옵니다. 자, 연주, 월주, 시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화지로 놔두고 기사에게 천간의 개수가 영향으로 온다, 행운으로 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사에게는 수가 필요합니다. 기토의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기토에게 필요한 것은 기토 자신 이외에 제일 먼저 필요한 건 기토를 생해주는 인성이 필요합니다. 바로 사화가 생입니다. 이것을 전번 시간에 공부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정신기로 공부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일간 기토를 생해주는 것이 바로 정의 인성은 바로 화이기 때문에 사화가 정의에 해당됩니다. 기토에게 다가오는 재성은 기토가 재성을 향해서 개수가 오면 개수에 관해서 힘을 써서 제극을 해야 되니 바로 일간을 극하는 육친 중에 하나입니다. 일간을 극하는 육친, 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좁은 의미에서 극하는 것은 관성입니다. 기토에 대해서 관성이지만 기토를 넓은 의미로 극하는 것은 재성도 되고 식상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넓은 의미에서 기토에게 힘을 빼는 것은 극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틀린 것도 아닙니다. 원래 이 명리학에서는 넓게 해석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토의 식상인 금도 극을 하는 모습이 되고, 기토가 제극을 해야 되는 재성도, 다시 말해서 수도 극을 해야 되는 모습이고, 기토에 대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가해오는 관성도 바로
신에 정신계의 신에 해당됩니다.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간에게 힘을 빼거나 공격하거나 기타 여러가지 내가 일간이 반대로 그 오행을 극해야 돼서 내가 힘을 소진시켜야 되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 극한다고 표현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관성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사 일주 하나가 있고 개수가 있는데 개수는 바로 신이요 기사에 사는 정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정신기 중에 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관과 동기인 이 오행 비교는 급제인데 바로 사환에 있는 사무경병 무경병 사환에 무경병이 있습니다만은 경병 말고 무토는 바로 급제입니다. 기사와 같은 동기인 비급이 바로 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기사일주에 행운 개수가 하나 오는 것만으로 해서 우리는 정신기가 다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수는 신이요 사화는 정이요 사환에 들어있는 무토는 바로 기이기 때문에 정신기가 다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기사에게 개수가 올 때는 이 개수는 기토에게는 재성입니다. 이것은 지금 남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명을 기준으로 해서도 말씀드려도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기사일주의 재성은 바로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시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시어머니가 여명이라고 만약에 이 사주를 본다면 나의 시어머니가 될 개수가 나의 비견급제인 무토를 좋아해버립니다. 무기합으로 좋아해버립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남명의 파워포인트를 올려놨으니까 기토의 배우자 이성의 격이 되는 재성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보다는 무토를 좋아합니다. 원래 개수는 기토보다는 무토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무기합이 돼서 행운에 오르는 개수와 지장간에 있는 무토는 무기합으로 안명합이 되니까 찰싹 붙어서 나의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결국은 나는 이성에 대한 집착, 이성에 대한 강한 집착을 내가 버릴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사는 이성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할 수밖에 없다. 키포인트 오늘 이 파워포인트에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 재성은 12운성으로 보면 개수에서 사화를 보면 12운성으로 인종을 해보면 태입니다. 아까 남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남명이 만약에 이 기사가 재성을 개를 보게 되면 젊은 여자의 경우는 애를 만들어버리고 태를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잉태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미혼전에 이 재성이 기사가 남명이라면 여자에게 애를 베게 만들어서 임신하게 만들어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임신해놓고 도망가버리는 남자도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의 경우는 임신하고 혼인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기사는 수가 필요하다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기토는 흙이요 사화는 화라. 사화 안에는 수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제 정신기가 성립된다는 이야기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키포인트를 두세 가지 정확하고 귀중한 것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책을 사신 분들에게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기의 이야기는 사실 다른 데 나오지만 오늘 이 자리에
기사의 6행, 7행, 8행에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책 사신 분도 꼭 참고하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사에 자 수가 필요하다 했는데 행운으로 임수가 오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임수가 오면 임수는 아주 강한 물입니다. 사환에 있는 병화 바로 무경병의 정기인 병과 병임충을 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스캔들이 생겨버립니다. 기사가 임을 만나면 남명의 경우 스캔들이 생기면 만약에 기사가 이게 여명이라고 하면 임수는 재성입니다.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와 내가 사이가 괴단히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와 크게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뒤에도 다시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기사에겐 수가 필요하지만 수가 어떻게 오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개수운이 오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결혼했는 사람인데 개수가 행운으로 옵니다. 이때는 바람의 문제, 쌍아다리의 문제, 아내 이외 다른 여자와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혼 후에 개수운이 오면 기토인 나를 빼놓고 무게합을 하니 다른 놈과 거기서는 비견급제는 내 형제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곡히 내 형제 친구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여자와 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내 친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기사라는 내가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울 수 있다는 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일주는 수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수기가 적절히 있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사일주가 큰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운으로 오는 경우 혹은 기토 바로 옆에 있는 경우 떨어져 있는 경우 혹은 해 자라는 지지가 오는 경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의 위치에 따라서 기사의 운명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에겐 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운으로 특히 세운으로 임수가 올 때는 병임충이 발생하고 특히 세운으로 개수가 올 때는 무게합이 발생되어서 기혼자의 경우는 바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사일주 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